안녕하세요. 아이패드 병은 좀 나아지셨나요? 네, 저 근데 다른 병이 생긴 것 같아요. 혹시 펜슬이랑 키보드를 안 사셨나요? 용하시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사실 펜슬은 부셔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빠밤 두두두둔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M2 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애플 이벤트를 보고 와, 아이패드 가격 진짜 장난 아니다, 맥북의 가격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11인치 같은 경우에는 전작하고 정말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살만할까?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전작인 M1 에어 11인치를 또 쓰고 있어요. 비교도 해드리고 이번 아이패드 에어 살만한지 총평까지 한번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저는 제품 발표 나자마자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받은 상황이고요. 최대한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디서들 그렇게 빠르게 구해오시는 건지 이미 구입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 긴 말 안 하고 언박싱부터 바로 해볼게요. 이번에 저는 블루 색상을 선택했는데 그동안의 블루랑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일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공홈에서 봤을 때 약간 민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보인다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실제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산리오 시나모롤 색상이에요. 예쁜 파스텔 블루? 그리고 여기 가운데 사과가 그냥 실버가 아니라 약간 하늘 색깔 나는 사과가, 제가 전작 스타라이트 색상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냥 사과가 그냥 실버거든요? 전작하고 확실히 이 사과 색깔이 달라요. 그쵸? 제가 사실 퍼플이랑 블루 중에 고민 중이라고 여러분한테 골라달라고 투표를 올렸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저의 어떤 상징색 퍼플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퍼플을 많이 골라주셨더라고요. 근데 또 나 배댓 보고 진짜 황당해가지고 더 고민하도록 50%를 맞춰줍시다. 진짜 야 너네는 진짜. 그래서 특별히 블루로 또 사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프로를 뜯어봤는데 이게 보니까 스티커가 이번에 없더라고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스티커를 뺐다는 얘기가 있던데 가격은 더 비싸지고 환경보호하느라고 구성품은 계속 줄어들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0W짜리 충전기 어댑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C2C 케이블 그냥 흰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에어에서 새로운 점은 13인치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13인치 모델이 와이파이 모델 128기가 기준으로 119만 9천 원으로 출고가 되는데 거의 1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11인치 모델 가장 기본 옵션 128GB가 89만 9천 원이니까 사이즈만 업한다고 생각했을 때 30만 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맥북 에어 M2 깡통 모델이 쿠팡에서 보시면 120만 원대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13인치에 매직 키보드까지 붙일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맥북이 더 저렴한 상황입니다. 물론 뭐 아이패드는 펜도 쓸 수 있고 터치도 할 수 있고 떼어서 따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서브로 생각했을 때 사실은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하고 13인치에 펜슬에 키보드까지 더하면 무게가 617g 더하기 19.15g 더하기 562g까지 하면은 총 1198g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가벼운 노트북들 무게를 좀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패드에 펜슬이랑 키보드까지 붙인 무게가 거의 맥북 에어 맞먹을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아이패드의 장점이 휴대성이 좋다는 건데 이제 그럼 휴대성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역시 나는 13인치는 안 되겠다. 그래서 11인치를 구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매한 모델 스펙을 살짝만 짚어주고 간다면 IPS LCD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작 에어는 M1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M2가 되면서 메모리 대역폭도 증가를 했어요. 이번에는 초당 100GB 메모리 대역폭을 지원하고요. 와이파이도 6E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작에서는 스마트 HDR3까지였는데 스마트 HDR4를 지원하고요. 이번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다면 셀룰러 모델 구입하실 때 이제는 유심 칩을 꽂는 슬롯이 없어졌어요. 셀룰러 모델 구입해서 나 셀룰러 사용하려고 했는데 유심을 꽂으려고 보니까 슬롯이 없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제품을 잘못 받은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만 쓸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전작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28GB 와이파이 모델이 이번에 89만 9천 원이고요. 전작을
가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최저가가 기기만 샀을 때 78만 원대 정도 해요. 그래서 칩셋도 더 좋은 거 들어가고 용량도 2배가 되니까 10만 원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번 M2 아이패드 에어를 사는 게 저는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예 저처럼 M1 아이패드 에어 잘 쓰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굳이 M2로 넘어가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더 좋은 거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또 중고 가격이 엄청 방어가 잘 되더라고요. 이 64GB가 막 미개봉 제품이 막 70만 원대 이러거든요. 새 제품 사는 가격보다도 중고 가격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정도예요. 외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색상 말고는 그냥 동일한 세대 제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두께는 사실 거의 똑같아요. 크기도 그냥 거의 똑같고, 그리고 단자들도 한번 볼게요. 후면에 보시면은 싱글 카메라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마이크, 그리고 가운데에 사과 로고, 아이패드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디자인 바이 애플 캘리포니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넘겨서 봤을 때 애플 펜슬 부착하는 위치가 가로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가 두께가 다르네요. 이게 2세대용 부착 부분이고 이게 애플 펜슬 프로용 부착 부분인데 프로용이 좀 더 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 볼륨 조절 버튼이 동일한 크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문 인식 센서 겸 전원 버튼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 구멍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마이크가 이번 에어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사실 무게 같은 경우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양손으로 들었을 때 전혀 무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고요. 그리고 화면 크기 같은 경우는 전작이 10.9인치고 이번에는 완전 11인치거든요. 0.1인치 차이라서 별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이번 아이패드 에어 발표됐을 때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전히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였잖아요. 화면 주사율은 그대로 60Hz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면서 봤을 때의 부드러움 같은 것도 동일합니다. 스피커도 한번 둘 다 들어볼게요. 전작이랑 스피커도 별 차이 없거든요. 소리도 거의 똑같거든요. 개선도 아예 안 된 것 같은 게 전작에서도 손으로 들고 사용을 할 때 스피커가 좀 막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제품도 개선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냥 스피커 구조, 내부 설계가 전이랑 완전히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전면 카메라가 세로 가운데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가 가로 가운데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좋아진 점이 있다면 페이스타임 할 때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가운데를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전작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요 옆에 달려있다 보니까 마치 제가 옆을 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가운데에 카메라가 달려있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정면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센터 스테이지 이용하기에도 아무래도 카메라 위치 자체가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스테이지라는 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카메라가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전면 카메라가 초광각으로 나를 촬영해서 보이는 거는 요만큼만 보이지만 찍고 있는 건 이렇게 넓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마치 카메라가 날 따라오듯이 이렇게 내 얼굴이 있는 곳을 크롭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화상통화 할 때도 내가 일어나면 나를 따라오고 움직이면서도 자유롭게 좀 더 뭐 이런 것도 인형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화상 미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아이패드 에어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우리 PD님 아이패드 에어가 이게 4세대 제품인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거의 휘어진 게 진짜 이게 눈에 그냥 보이는 정도로 휘어졌거든요. PD님은 그냥 열심히 가방에 들고 다녔을 뿐인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이렇게 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이패드가 항상 휨 게이트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들 약간 아이패드? 뭐 당연히 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M2 에어도 한번 제가 한껏 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제품은 이게 지금 저희 회사 명함이거든요. 일단 한 장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2장, 3장째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번엔 4장. 4장도 들어가. 이거 어떠세요? 착착함.
요 정도가 이제 명암 4장이 들어가는 정도고요. 이번 아이패드 에어도 한번 얼마나 휘었는지 제가 있는 힘껏 한번 힘을 줘서 휘어볼게요. 원래 안 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번엔 되게 튼튼해서 잘 안 휘는 것 같아. 잠깐만. 와, 진짜 힘 엄청 준 거거든요? 진짜 세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봐. 안 깨져요. 휘었다. 근데 이거 진짜 세게 한 거라서 이거 그나마 그래도 조금 휘게 한 건데 명암 한 장도 안 들어가요 지금. 아니 사실 이번에 같이 나온 M4 프로는 이미 너무 많이 휜 모습으로 해외 리뷰에 나오던데 오히려 더 저렴한 에어가 더 튼튼한 모습이네요. 두껍기도 하고 크기도 이거는 11인치라서 그런지 더 튼튼한 모습입니다. 사실 제 13인치 프로는 일부러 휘지 않았는데도 이미 살짝 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M4 아이패드 프로 장기 사용 후기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가운데가 제일 많이 휘었을 구간인데 이렇게 넣으면 어거지로. 근데 한 장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번 아이패드 에어는 내구성은 좀 전작들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가 얼마나 호환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게 사실은 그냥 프로용으로 나온 매직 키보드인데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에 쓰면은 이렇게 좀 빈 공간이 남거든요. 근데 저는 에어에 잘 쓰고 있었습니다. 에어 11인치랑도 호환이 돼서. 요번 에어랑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호환 된다. 네, 다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네요. 오, 스크롤도 다 잘 되고 트랙패드도 되고 키보드도 잘 작동을 합니다. 오, 일단은 매직 키보드는 합격! 기존에 쓰던 애플 펜슬 2세대 한번 붙여볼게요. 자석이 있어서 애매하게 붙는 느낌은 드는데 연결이 안 되고 이번에 그래서 어머, 펜슬 프로 어디 갔니? 주머니에 있구나. 미안. 여기 썼네. 펜슬 프로를 붙이면 이렇게 바로 알림이 뜨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펜슬 프로는 언박싱 미리 올려드렸죠. 그거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호버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됐고요. 펜슬 프로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기능들 다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같은 펜슬 프로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선 이렇게 그릴 때 확실히 따라오는 게 약간 이렇게 끊겨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랑은 또 써보면은 역체감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이 애플 펜슬 전 세대에서 쓰던 애플 펜슬 2세대를 여기다 쓸 수 없다 보니까 새로 아이패드 에어 사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19만 원짜리 애플 펜슬 프로를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산에 애플 펜슬 프로 가격도 같이 넣어주셔야 된다는 점도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에어에서 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M2 칩셋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M1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M1에서 M2 넘어올 때 사실 지금까지 나온 M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M2 칩셋이 이제 아이패드 에어에도 새롭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궁금해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긱벤치 6 테스트 결과고요. CPU 테스트 결과 일단 싱글코어 점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수가 아이패드 프로 M4 2번 제품이고요. 요게 좀 아무래도 월등하게 점수가 높죠. 자, 그런데 그 위에 아이패드 프로 M2랑 아이패드 에어 M2가 점수가 거의 비슷한데 심지어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에어 M2가 더 점수가 높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칩셋인데도 이렇게 점수 차이가 있었고요. 전작 M1 아이패드 에어에 비해서는 300점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CPU 테스트 멀티코어도 한번 봤는데요. 확실히 M4 아이패드 프로가 진짜 월등하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패드 에어랑 아이패드 프로 동일한 칩셋 M2 칩셋 사용하는 두 가지 제품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M2 칩셋을 사용하는 애들은 에어랑 프로랑 지금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M1 아이패드 에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점수가 높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2000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긱벤치 6 GPU 테스트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요건 좀 계단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M1 아이패드 에어보다는 정말 많이 점수가 올랐죠. 만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M2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는 한 5000점 정도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D 마크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사실 점수로 보면은 M1 아이패드 에어에 비해서 한 500점 정도 베스트 점수
점수가 올라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른 M2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는 1000점 정도 낮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좀 3D마크 테스트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웠던 게 안정성이 굉장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48.2%로 나왔고요. 다른 아이패드 제품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낮은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 점수가 엄청나게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조금 아쉬운데 싶더라고요.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장시간 지속되는 이런 그래픽 테스트에서는 확실히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읽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M2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보다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요거는 사실 M1 아이패드 에어보다 속도가 또 낮게 나와가지고 유의미한 차이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쓰기 속도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쓰기 속도도 M1 제품 그리고 M2 제품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오히려 아이패드 프로 M4에서 1TB 제품 사용해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와, 오히려 지금 이 테스트들을 통해서는 뭔가 에어 제품에서의 어떤 엄청난 성능 차이나 발전을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확실히 이번 프로가 진짜 프로답게 좋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드는 생각이 뭔가 프로를 못 사니까 사는 것 같은 느낌? 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M2 아이패드 에어 언박싱 해보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아이패드 에어는 더 새로워진 점들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이패드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아이패드를 적절한 가격 선에서 고르려고 한다 했을 때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는 모델로서 존재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이번 M2 아이패드 에어 사면은 아쉬울 만한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미 기존의 아이패드 에어 4세대, 5세대를 쓰고 있는 사용자는 사실 새로운 경험을 하기에는 폼팩터도 거의 비슷하고 특징적으로 되게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새로운 애플 펜슬 프로를 쓸 수 있게 됐다, 뭐 요 정도? 필기, 영상 시청 이런 데는 전혀 지장 없이 너무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새 제품으로 넘어가야 할 이유는 딱히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많은 에어 사용자분들이 기다리시는 120Hz 화면 주사율이라든가 해상도가 더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막 가벼워졌다든가 이런 변화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발표에서 아쉬움이 남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이번 신작 M2 아이패드 에어를 사는 게 더 좋을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프로 11인치 256GB 출고가가 149만 9천 원이에요. 근데 M2 아이패드 에어 11인치 128GB랑 비교해보면 6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그렇게까지 뭔가 엄청난 성능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 둘 중에서는 에어가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죠. 기존에 뭐 일반 아이패드 10세대를 쓰고 계시던 분들이라거나 확실히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쓰셨던 분들이 지금 아이패드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전작을 사자니 뭐 사실 가격차가 얼마 안 나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걸 사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작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가격 방어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넘어간다면 기존 제품을 좀 잘 판매를 하시고 넘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에 13인치 제품이 처음으로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13인치 아이패드를 사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프로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난 프로 사고 싶지 않은데 13인치 쓰고 싶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프로를 사야 되거든요. 이제 그랬던 분들이라면 이번 아이패드 에어에 13인치 옵션이 있으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큰 화면의 아이패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이번 제품 선택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들을 한번 세워봤어요. 휴대성과 화면 크기가 커야 된다라는 거 둘 중에 좀 골랐을 때 나는 휴대성이 더 중요하다 한다면 저는 11인치 에어 추천해드리고 싶고 화면 크기가 더 큰 게 중요하다 한다면 13인치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번 아이패드들 더 길게 사용해보고 리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